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웃집 작가입니다. 여러분, 혹시 유명한 사진작가가 촬영한 사진을 보고 나도 저런 사진 찍어보고 싶다 해서 그곳을 직접 찾아가서 사진까지 찍어본 적 있으신가요? 어떠셨나요? 여러분이 촬영한 사진도 유명한 작가의 사진처럼 멋졌나요? 분명 똑같은 장소에서 찍었고 비슷한 피사체를 촬영한 건데 왜 그렇게 다른 걸까요? 하나하나 뜯어보면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차이는 바로 빛 때문일 겁니다. 많은 분들이 카메라와 렌즈만 사진을 찍는 도구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진과 영상을 멋지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도구는 바로 빛이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빛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겁니다. 사진과 영상에서 빛은 단순히 피사체를 밝게 비추는 게 다가 아니죠. 어떻게 이해하고 활용하는지에 따라서 여러분의 사진이 그리고 영상이 정말 많이 달라질 겁니다. 오늘은 짧고 임팩트 있게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 시작하기 전에 잠시 커뮤니티 탭에 가서 투표 좀 해주세요. 앞으로 소울케이브 채널의 사진 강의 콘텐츠 방향을 여러분이 직접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투표하고 오셨죠?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빛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빛의 기본적인 특징을 알아야겠죠. 빛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드라이트와 소프트라이트입니다. 하드라이트는 말 그대로 딱딱한 빛입니다. 빛이 딱딱하다는 건 강하고 직진성이 뚜렷하다는 말인데요. 이런 빛은 정오의 태양 혹은 지금 보시는 이런 플래시처럼 작고 강한 인공 조명이 만들어낸 빛이 갖고 있는 특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하드라이트는 사진에 어떤 효과를 줄까요? 하드라이트는 딱딱한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진 역시 딱딱한 느낌을 줍니다. 사진이 딱딱하다, 뭔가 한 번에 이해가 가는 표현은 아니죠. 아직 사진에서의 표현이 익숙하지 않아서 그러신 건데요. 사진에서 빛이 딱딱하다는 건 대비가 높다, 컨트라스트가 높다 라는 의미입니다. 피사체가 빛을 받고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의 경계가 뚜렷하고 선명한 걸 말하는 거죠. 그리고 하드라이트 조건에서는 빛을 받은 부분이 선명한 만큼 그림자도 아주 짙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패션 사진이나 인물 사진에서는 강렬한 색채나 형체를 돋보이게 해서 강한 인상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하드라이트를 활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건축 사진이나 풍경 사진에서는 뚜렷한 명암 대비로 선이나 질감을 강조하려고 할 때 하드라이트를 주로 활용합니다. 그런데 하드라이트라는 거 우리가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게 맞는 걸까요? 플래시처럼 작고 강한 인공 조명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정오의 태양은 우리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바로 그 지점이 프로와 아마추어를 가르는 결정적인 지점입니다. 경험이 많은 사진가나 촬영 감독들은 이런 빛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내가 만들고 싶었던 사진과 영상의 분위기와 지금 내가 이용할 수 있는 빛의 특성이 잘 맞는지를 고려해서 있는 그대로 잘 활용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하고 대응한다는 게 조금 다른 겁니다. 모델을 촬영하는 경우라면요, 부드럽고 몽환적인 표정 연출보다는 강하고 카리스마 있는 표정 연기나 몸짓을 연출해서 하드라이트와 분위기를 맞추는 게 사진의 무드를 일치시키는 방법이 될 거고요. 건축이나 풍경 사진을 촬영하는 상황이라면 구조나 질감, 대비 같은 요소가 시각적으로 강조되게 프레임을 짜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올려드렸던 렌즈 훔쳐보기 코엑스 편에서요, 건물의 구조물을 촬영하던 시간대가 오전 11시쯤부터 12시 정도까지였는데요. 그날은 구름 한 점 없고 맑고 쨍한 날이었고요. 강한 햇빛이 건물로 직접 들이치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건물 안에서 구조물의 형태가 강조되는 화면 구성으로 강렬한 인상의 사진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소프트라이트는 하드라이트와는 정반대의 특성을 모두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름처럼 부드러운 빛이라는 의미고요. 동시에 확산성이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구름 낀 날 밖에 나가보면 그림자 경계가 부드럽거나 거의 안 보일 때가 있는데요. 그 상태가 바로 태양빛이 구름을 거치면서 부드러워져서 소프트라이트의 특성을 갖게 되는 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튜디오에서 인공 조명을 이용할 때는요, 플래시 앞에 빛을 부드럽게 해줄 수 있는 다양한 디퓨저를 활용해서 빛의 특성을 조절합니다. 소프트라이트 상태에서는 그림자의 경계가 아주 부드럽게 표현됩니다. 여기에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의 차이도 그렇게 크지 않아서 사진이나 영상이 전체적으로 부드럽고 따뜻하다는 느낌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요, 인물을 촬영할 때 인물이 부드러운 성격이나 분위기를 갖고 있다는 설정이라면, 혹은 그런 분위기를 연출하고자 한다면 소프트라이트를 활용하는 게 적절하다는 거죠. 음식 사진의 경우도 소프트라이트를 많이 활용하는데요, 다채로운 색채를 가진 식재료들이 조화롭게 어울리는 모습으로 먹음직스러운 느낌을 강조할 때도 소프트라이트를 사용합니다. 소프트라이트는 빛이 고르게 퍼지고 그림자도 짙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노출을 맞추기가 수월합니다. 그래서 촬영도 수월하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여러분, 아마 햇빛이 쨍쨍 내려지는 날씨보다는 약간 흐린 날씨가 사진이 조금 더 잘 나온다 라는 말 한 번씩은 들어보셨죠? 이런 말이 나온 이유가 살짝 흐린 날씨가 갖는 빛의 특성이 소프트라이트에 가깝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소프트라이트를 잘 활용하는 팁은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빛의 특성을 사진의 톤에도 그대로 활용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 소프트라이트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분위기를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분위기라면 사진의 톤도 그렇게 맞춰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소프트라이트를 활용할 때는 화이트 밸런스를 약간 웜톤으로 맞춰주면 따뜻하고 부드러운 빛의 특성에 사진의 톤까지 더해서 더욱더 완성도 높은 사진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소프트라이트의 웜톤만 사용해야 한다는 건 아니에요. 쿨톤이나 뉴트럴한 톤을 활용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사진에서 빛과 톤의 연출은 연출자가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요. 빛을 이해하기 위해 알아야 할 두 번째는 빛의 방향입니다. 이번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볼 건데요. 피사체가 빛을 마주보고 있을 때를 말하는 순광, 피사체의 옆에서 빛이 비춰질 때를 말하는 측면광, 피사체의 뒤에서 빛이 비춰질 때를 말하는 역광, 이 세 가지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먼저 순광입니다. 순광은 피사체 전체가 정면에서 균일한 빛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림자가 거의 없고요. 피사체의 디테일이 잘 살아납니다. 순광이 가장 많이 활용되는 장소가 있는데요. 어디일까요? 바로 결혼식장입니다. 예식이 끝나고 나면 신랑 신부의 가족들이나 가까운 지인들이 단상으로 나와서 소위 원판 사진이라는 걸 찍잖아요. 요즘엔 기발한 아이디어로 특색 있는 사진을 많이 찍기도 하던데, 결혼식 원판 사진의 기본은 신랑 신부를 중심으로 하객들이 둘러싸고 4단, 5단으로 아주 가까이 붙어서 정면을 바라보고 찍는 사진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사진을 찍는 분이 엄청 큰 플래시를 정면에서 펑 하고 터트려서 사진을 찍는데요. 바로 이게 순광을 이용한 촬영 방법입니다. 순광은 입체감이 없어 보일 수 있고요. 특히 인물을 촬영하는 경우라면 눈을 찡그릴 수도 있습니다. 또 꼭 플래시를 사용하는 조건이 아니더라도 야외에서 자연광을 이용한 촬영에서도 눈을 제대로 뜨기 어렵기 때문에 눈을 감거나 찡그리는 표정으로 다소 부자연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광을 쓰는 이유는 뭘까요? 순광은 가장 안전한 빛 조건입니다. 다시 말해서 촬영자가 실패할 확률이 가장 낮다는 이유가 크다는 거죠. 순광은 빛의 피사체 정면에서 피사체 전체를 커버하기 때문에 빛이 닿는 면과 카메라에 담기는 면이 일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출 차이가 생길 일도 거의 없고요. 그림자도 거의 없는 거죠. 우리가 결혼식이나 행사장에서 찍었던 수많은 단체 사진들이 하나같이 다 어색하게 느껴졌던 이유가 바로 이런 빛의 특성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측면광은 피사체의 옆에서 빛이 비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당연히 빛을 받은 면은 밝고 다른 한쪽은 어두워지기 때문에 입체감이 살아나고 동시에 깊이감도 얻을 수 있습니다. 인물 사진에서는 얼굴의 윤곽을 살려서 다소 밋밋한 얼굴도 입체감 있게 만들 수 있고요. 정물의 경우라면 사물이 가진 질감이 더 도드라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전문가들의 실력이 조금 갈리기 시작하는데요. 스튜디오에서 인공 조명을 이용할 때, 꼭 스튜디오뿐만이 아니라 야외에서라도 인공 조명을 활용해서 측면광으로 촬영을 할 때는요, 단순하게 빛의 방향을 피사체의 옆으로 보낸다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빛을 받아서 밝아지는 면과 그림자지는 면의 그 밝기 차이, 다시 말해서 노출의 차이를 치밀하게 계산한다는 점이 아마추어와 프로의 실력을 가르는 요소가 됩니다. 예를 들어 보면요, 빛이 모델의 90도 옆에서 들어온다면 완전한 측면광이겠죠. 이럴 때 빛을 받는 면과 반대쪽은 거의 3스탑에서 5스탑까지 노출 차이가 생깁니다. 물론 피사체의 반사율이나 조명의 크기, 거리까지 정말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긴 한데 거의 이 범위 안에 들어올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노출 차이가 의도한 바라면 문제될 게 없겠죠.
연출자의 의도는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이 노출 차이를 그때그때 의도에 맞춰서 조절하는 게 실력이라는 거죠. 대체로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의 밝기 차이가 한 스톱이라면요, 약간의 입체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명암 차이로 인식이 되고요. 노출 차이가 3스톱 차이가 나면요, 확실한 조형감이 느껴지고요, 입체감도 뚜렷해집니다. 극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고 싶을 때는 의도적으로 5스톱 이상 차이가 나게 만들기도 합니다. 제가 한 스톱, 2스톱 이렇게 말해서 이건 또 무슨 말이야? 라고 조금 의아해 하실 분이 계실까봐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요. 한 스톱은 노출이 2배로 변하거나 2분의 1로 변하는 걸 말합니다. 플러스 1 스톱이라면 빛의 양이 2배가 된다는 말이고요. 마이너스 1 스톱이라면 빛의 양이 2분의 1이 된다는 말입니다. 조리개를 조절할 때 예를 들어보면요, f2.8, f4, f5.6, f8 이렇게 조리개 값이 올라갈수록 빛의 양은 2분의 1씩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리개 숫자를 크게 할수록 사진이 어두워지는 거고요. 셔터 속도를 조절할 때 125분의 1초, 500분의 1초, 1000분의 1초, 2000분의 1초 이렇게 셔터 속도를 빠르게 할수록 마찬가지로 빛의 양이 2분의 1씩 감소합니다. 사진도 마찬가지로 어두워지는 거죠. 자연광이나 조리개에서 나오는 빛의 양은 노출계라는 장치로 측정하는데요. 이게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노출계입니다. 예전에는요, 조명을 사용할 때뿐만 아니라 야외에서 자연광을 이용한 촬영에서도 거의 모든 제작자들이 노출계를 필수로 사용했었는데요. 요즘엔 촬영하고 현장에서 프리뷰를 바로 할 수 있어서 그런지 예전만큼 많이 사용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엔 노출계가 필수라고 말하긴 조금 어렵지만 노출계가 있으면 조금 더 정확한 촬영 기획과 연출을 할 수 있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조금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아마 처음이라 그럴 겁니다. 이해가 안 가신다면요, 반복해서 듣다 보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측면광으로 돌아와서요,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의 차이를 의도에 맞게 조절하는 방법에는 뭐가 있을까요? 인물 사진을 촬영할 때를 예를 들어보면요, 가장 먼저 반사판을 활용하는 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반사판은 종류가 많은데요, 나중에 인물 촬영 실습 때 소개해 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간단하게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촬영 현장을 잠깐 넓은 앵글로 보여드리면요, 제 얼굴 옆쪽으로 이렇게 조명이 있어서 제 얼굴 이쪽을 주로 밝히게 되고요, 반대편은 비교적 어둡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전체적으로 화사한 분위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빛이 직진성을 갖고 있으니까 이쪽에서 오는 빛을 반사시켜서 이 어두운 면을 밝히면 되겠죠? 바로 반사판을 이용해서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얼굴이 밝아지죠? 어두웠다가 다시 밝았다가. 풍경 사진이나 건축 사진처럼 피사체가 거대해서 반사판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라면 그럼 우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작가마다 다양한 대응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께 아주 간단한 2가지 방법만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기다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반사판을 쓸 수 없다면 빛의 성질 자체가 바뀌길 기다리는 게 핵심이 됩니다. 일출 직후나 일몰 직전을 골든아워라고 부르는데요. 이때는 빛이 측면에서 부드럽게 들어와서 입체감이 생기고 밝은 영역과 어두운 영역의 명암 차이도 적당해서요, 반사판이 없이도 부드러운 분위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대신 그 시간이 아주 짧은 거죠. 수많은 풍경 사진가나 건축 사진가들이 똑같은 장소를 여러 번 찾아가고 계절에 따라 또 시간에 따라 반복해서 현장을 찾는 이유가 계절감에 따라 또 시간대에 따라 정말 다양하게 바뀌는 빛의 특성을 직접 눈으로 보고 읽기 위해서인 겁니다. 이런 노력 정말 인정해 주셔야 돼요. 2번째는 카메라의 능력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카메라의 노출은 밝은 부분을 기준으로 설정하고 후보정 과정에서 어두운 영역의 밝기를 선택적으로 끌어올리는 방식입니다. 디지털 사진에서는 섀도우 영역은 어느 정도 복구가 가능한데요, 상대적으로 하이라이트 영역은 복구가 힘든 특징이 있습니다. 밝은 부분을 기준으로 노출을 설정해서 촬영하고 후반 작업에 노출 차이를 극복하는 방법인 거죠. 이때 카메라의 성능을 말하는 게 소위 다이나믹 레인지라고 말하는 요소인데요. 다이나믹 레인지는 한 장면 안에서 가장 밝은 영역부터 가장 어두운 영역까지 디테일을 표현할 수 있는 범위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사용하는 미러리스 카메라나 DSLR 카메라는 12스톱에서 15스톱 사이의 다이나믹 레인지를 갖고 있고요. 스마트폰 카메라의 다이나믹 레인지는 이보다 좀 더 좁은 8스톱에서 11스톱 정도의 다이나믹 레인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스마트폰이 무조건 나쁜 거냐 하면 또 늘 그렇지는 않습니다.
스마트폰은 강력한 소프트웨어 프로세싱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센서의 부족한 성능을 소프트웨어적으로 보완하는 능력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폰카로도 디카만큼 사진을 잘 찍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기도 하고요. 자, 오늘의 마지막 순서, 드디어 역광까지 왔습니다. 역광은 여러분도 익히 알고 계시다시피 피사체의 뒤에서 빛이 비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진 초보들에게는 가급적 역광은 피하라는 식의 튜토리얼들이 알려져 있는데요. 역광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출의 개념과 노출 보정 방법까지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미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거라고 믿고 설명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혹시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분들은 여기 가서 영상 보고 오시면 됩니다. 역광의 가장 두드러지는 효과는 림라이트 효과입니다. 피사체의 실루엣을 따라서 밝게 빛나는 띠 모양이 생기는 건데요. 카메라가 알려주는 적정 노출에서 플러스 1에서 플러스 2 스탑 정도, 경우에 따라서는 그 이상 밝게 노출 보정을 하면요, 몽환적이고 감성적인 분위기를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적정 노출이나 마이너스로 노출 보정을 하고 피사체의 실루엣에 초점을 맞추면 대비가 높은 실루엣 사진을 쉽게 만들 수 있고요. 혹시 역광 상황에서 배경의 노출도 맞추고 인물도 잘 보이게 찍고 싶다면 노출은 배경에 맞추시고요. 플래시를 이용해서 인물의 빛을 더해주면 되는데요. 이런 조건을 플래시를 필라이트로 활용한다라고 합니다. 필라이트가 키워드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조금 더 찾아보셔도 좋겠네요. 자, 오늘은 이렇게 빛의 종류와 특성을 알아봤습니다. 다음 주에는요, 얼마 전에 저희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제품 사진 촬영 과정을 렌즈 훔쳐보기 편으로 보여드릴 건데요. 오늘 설명드린 빛의 특성과 활용 관련된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내용 충분히 이해될 때까지 반복 학습하시고요. 다음 주 콘텐츠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언제든 소통해 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은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사진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